자, 오늘도 즐거운 수학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11페이지 예제 1번까지 같이 풀어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예제 1번을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예제 1번을 어떻게 풀었는지 간략하게 복습하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제 1번을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부정적분,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이 있어. 이 부정적분을 우리는 어떻게 단항식의 부정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꿀 건데 모양이 조금 다르네요. 자, 여기에서 또 어떤 원리가 추가로 들어갔냐 보니까 상수배, 실수배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내어 보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실수배를 전부 다 앞으로 묶어내서 우리는 뭐다? 개수가 1인 x의 n제곱인 단항식의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등식은 부정적분이 1개, 2개, 3개의 합도는 착골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부정적분 단항식의 부정적분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그쵸. 우리가 각각 규칙성을 발견한 그 규칙성을 적용해서 각각 적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적분상수가 나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된 결과를 어떻게 할 거냐면 분배 법칙을 통해서 x에 대한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묶어주고 그리고 적분상수로 묶어준다면 이 적분상수는 임의의 x1, c1이죠. c1, c2, c3니까 모두 상수이니까 얘네들을 묶어서 얘를 c라 두더라도 얘는 상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x에 대한 식 플러스 적분상수 c 결국 뭐가 된다? 부정적분 형태를 예쁘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자,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다항식의 부정적분은 항별로 부정적분을 쪼개어서 계산한다 생각하면서 적분상수가 여러 개 나올 거야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게 여러 개로 나온 적분상수들은 1차 결합으로 나타내어서 하나의 상수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나중에 빼서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빼서 적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분배 법칙 했을 때 얘네들도 한 번에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 잘 생각을 해보면 자, 개수는 분자로 갈 거고 개수는 분자로 갈 거고 개수는 분자로 갈 거고 자, 그리고 x 세제곱에 대한 부정적분은 x가 4제곱 되면서 개수가 어떻게 된다 했죠? 4의 역수를 곱해 주더라. 그 말 뜻은 차수가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가더라. 차수가 분모로 가더라. 차수가 분모로 가더라. 자,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작성을 해볼 건데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면 원래 있는 개수는 분자로 갈 거고 그리고 차수는 1이 늘어날 거고 차수가 차수만큼 분모에 적어준다면 예쁘게 우리가 부정적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3이 되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4. 자, 분자에 적어주고 차수는 2차가 될 거고 그 2차니까 차수만큼을 분모로 적어주고
마지막에는 적분상수 C를 적어준다면 우리는 예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분수를 예쁘게 약분을 해주어서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익숙해진다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암산을 통해서 바로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연습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 예제 1번에 대한 풀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엄밀한 풀이는 맞지만 선생님이 작성한 이렇게 하는 풀이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 조금 엉키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예쁘게 풀면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이렇게 풀다 보면 시간이 분명히 부족해질 겁니다. 그래서 쌤이 한 이 방법처럼 천천히 연습하면서 정확하게 푸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3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해 본다면 자, 항별로 적분할 거야. 항별로 적분할 거기 때문에 원래는 부정적분 적분상수죠. 적분상수가 뭐 C1, C2, C3, C4로 나온다면 적분상수도 이렇게 더해지고 빼지고 1차식의 결합으로 나올 겁니다. 자, 얘를 C로 뭉뚱그려서 적분상수로 다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분상수를 나중에 생각할 것이고, 자, 우리 x에 대한 식만 부정적분 형태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항별로 부정적분을 할 건데 x가 5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개수는 분자로 갈 거고, 그리고 차수만큼이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가더라. 자, 같은 방법으로 하면 선생님이 후딱후딱 적어 볼게요. 4x제곱이니까 여기가 2. 그리고 상수항은 어떻게 된다 했죠? 상수항은 x만 붙이면 되더라. 자, 여기에서 까먹지 말고 우리는 적분상수 c를 붙여준다면 예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예쁘게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중간 과정도 계속 하다 보면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5분의 5, 1이잖아. 마이너스 4분의 8, 마이너스 2잖아. 플러스 2분의 4, 2잖아. 이렇게 우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도 염씀 삼아 2번 문제도 한 번은 더 중간 과정을 포함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2번 문제는 부정 인테그랄 안에 곱의 형태로 식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분에서도 곱미분이 있었는데 적분에서도 곱적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것은 발레입니다. 발레. 자, 이렇게 문제를 푼다면 우리는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문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쪼개어서 접근할 수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뭐다? 다항식의 부정적분을 알아. 다항식이 어떤 다항식? 항별로 우리가 전개를 해서 항별로 나타나져 있는 다항식의 부정적분을 알아.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과정은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전개를 하더라. 전개를 해서 셈이 내림 차순으로 나타내 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를 부정적분하더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항별로 적분을 해야겠죠. x의 세제곱은 4분의 1에 x의 4제곱이 나올 것이고 x의 제곱은 3분의 1에 x의 세제곱이 나올 것이고 x는 2분의 1에 x의 제곱이 나올 것이고 마지막은 x.
그리고 진짜 마지막은 적분상수 C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적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데 이 C라는 값을 계속 없애지 못하고 계속 적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C 이제 안 적고 싶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부정적분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잘 생각을 해보면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적분상수 C를 특정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문제 4번이죠. 문제 4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f'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이 fx는 f'x의 무엇이 될까요? 부정적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제 4번 상황은 어떠한 함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분이 있는데 그 부정적분의 한 점의 값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부정적분을 적분상수 없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풀이 과정을 따라서 선생님이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굉장히 쉽네요. 아까 했던 내용을 반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빠르게 적어 보면 여기는 개수가 8이니까 분자는 8이고 여기는 플러스 1을 해야 되니까 차수는 4가 될 거고 그리고 분모에도 4가 내려갈 거고 맞죠? 자,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바로 적어 보면 2x 4제곱 마이너스 2의 x 세제곱 플러스 3x 마지막으로는 적분상수 c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구한 fx에서 x가 0일 때니까 그러면 여기에 0, 0, 0을 집어넣는다면 남은 것은 c이고 얘가 뭐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적분상수 c의 값도 마이너스 1로 측정 지을 수가 있고 그래서 fx를 예쁘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분을 계속 할 건데 아직 부정적분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하고 부정적분을 구했는데 얘를 검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검토하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한 건데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만 보면 된다는 거. 자, 미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시험도 쳤었고 익숙한 내용이니까 그나마 검토하기 쉽겠죠. 자, 거기에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자, 부정적분을 한 이 결과값에서 차수와 개수의 곱이 여기 있는 개수가 나오는지 눈대중으로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여기서는 차수가 1이죠. 얘네들의 곱이 이렇게 되면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틀리지 않고 조금 더 정확하게 부정적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의 곱이 여기 개수 있는 걸 보면서 동시에 하나 더 봐야 될 내용은 얘네 둘이 1 차이가 나는지 뭐다 차수가 1이 증가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부정적분을 한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실수 없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할 내용은 정적분입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적분을 도입했을 때 부정적분이 있고 청적분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었는데 드디어 부정적분이 끝나고 이제 정적분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자, 부정적분이라는 설명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나는 친구가 있나요? 부정적분은 적분을 부정 쪼개고 적분 쪼개어서 말을 나타냈는데 적분은 뭐다? 미분의 역연산 또는 역과정이라고 했었고 부정은 뭐라고 했었또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나타냈던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의 차이를 간략하게 선생님이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fx가 2x로 주어졌을 때 이거의 부정적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얘네들의 모양은 반드시 인테그랄 2x dx 결국 뭐다? x제곱 플러스 c인 형태로 나올 거야.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분은 x제곱 플러스 1도 2x의 부정적분이고 x제곱 플러스 2도 2x의 부정적분이고 x제곱 뭐 할까요? 마이너스 2도 2x의 부정적분이더라. 자, 이렇게 부정적분을 우리가 상수를 더하고 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부정적분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정적분의 의미는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의 역연산이야. 미분하고 역연산을 할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정해진 적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정해졌어. 정해졌어. 자, 무엇이 정해졌는지는 선생님이랑 같이 내려가 보면서 차근차근히 생각을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구한 부정적분인데 여기도 x제곱이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문제 상황에서는 x제곱 플러스 1, x제곱,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세 개로 지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개념 열기를 보면 대문자 fx를 x제곱, 대문자 gx를 x제곱 플러스 1, 대문자 hx를 x제곱 마이너스 2라 둔다면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이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함수 fx 그러니까 2x의 부정적분은 무수히 많지만 자, 이 값은 3의 제곱에 1의 제곱을 빼면 8이 나오고 여기도 3의 제곱 플러스 1의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을 해주면 얘도 8이 나올 거고 얘도 가로 열고 3의 제곱 빼기 2에 가로 닫고 다시 마이너스에 가로 열고 1의 제곱 마이너스 1을 해준다면 얘도 8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부정적분을 갖고 와도 우리는 이 두 사이의 관계가 항상 일정하게 이루어짐을 기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말이 정말 진짜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임의의 부정적분을 들고 와서 한번 검토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검토 과정을 선생님이 줄글을 적으면서 따라가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닫힌 구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두 부정적분을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닫힌 구간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그렇게 정의한 대문자 fx, 대문자 gx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두 부정적분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다. 어떤 상수가 있어서 그 상수를 더해주면 같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자, 이것에 대한 예시도 생각을 해보면 아까 구한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1 얘네들은 뭐다?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면 플러스 1만 해주면 다른 부정적분을 무수히 만들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 부정적분을 데리고 와서 다른 부정적분을 임의로 계속 상수 C를 바꿔가면서 임의로 만들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할 내용은 그 다음 챕터는 자, 그래서 FB-FA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GB-GA를 생각을 해볼 건데 얘네들이 등식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같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식값을 변화시킬 때마다 다른 부정적분이 하나씩 계속 생길 건데 그렇게 생긴 임의의 부정적분도 fx의 부정적분도 똑같이 이 관계를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다시 표현을 해보면 대문자 fb 마이너스 대문자 fa의 값은 하나로 결정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로 결정되는 이 값이 여기서 쌤이 정이란 말이 하나로 결정된다고 말을 했었죠. 자, 이 하나로 결정된다는 이 뜻이 혹시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우리는 이 값을 우리 함수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말을 할 거고 자, 이것을 부정적분하고는 기호는 유사하나 살짝 상이한 새로운 기호를 도입을 해서 나타내겠습니다. 인테그랄이라고 읽을 거고 그리고 A에서 B까지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아래쪽에 첫 번째 A를 넣어주고 A에서 그 다음 위쪽에는 B까지 도달하는 정의역의 영역의 값을 넣어줘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었죠? 이 값은 fb-fa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fp-fa라고 둘 수가 있는데 자, 바로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소문자 fx의 부정적분 하나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분의 정의역 영역의 값을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간 과정으로 부정적분을 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인 대문자 fx를 적어주고 자, 마찬가지로 a랑 b 위치를 그대로 적어준다면 우리는 예쁘게 정적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로를 통해서 부정적분을 줬고 가로를 반드시 이 디귿자가 거꾸로 된 이 가로만을 사용해서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의 정적분인지도 나타내 주면서 작성을 할 수만 있다면 예쁘게 값을 대입해서 그다음 마이너스 값을 대입해서 예쁘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정적분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에서의 부정적분을 생각을 하더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조건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요. 연속이기만 하면 되더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정적분이 정의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된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한다는 말은 부정적분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가로도 예쁘게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A에서 B까지 정적분할 거예요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놓고 자, 아래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넣어준다면 우리가 예쁘게 정적분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 헷갈리는 내용이 어, 자, A에서 B까지를 했으면 A가 밑에 내려가고 B가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 자, 이거 하나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예쁘게 나타낸 다음에 얘에 대한 계산을 할 때도 어떻게 한다? 위에 있는 것은 그대로 대입을 해주고 아래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대입을 해주더라. 자, 한 2, 3차 시 이후에 정적분의 활용을 들어가게 될 건데 그때 정적분하고 넓이 사이의 관계를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사실 정적분의 의미는 어, 어떤 넓이와 관련이 있는데 자, 이 말을 왜 하냐? 왜 FB-FA가 나왔을까? 자, 우리가 수직선에서 우리가 길이를 구할 때도 A가 만약에 좌표가 1이고 B점의 좌표가 5라면 우리는 길이는 어떻게 구했죠? 길이는 어떻게 한다? 1에서 5까지 같지만 길이는 5 빼기 1로 정의를 했었죠.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정적분도 길이 넓이 비슷하잖아. 무언가 있을 것 같아. 나중에 배울 거야. 정적분도 A에서 B까지의 넓이랑 관련 있다 했어. 그때 그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길이를 구하는 것과 유사하게보다 1은 여기 처음에 1부터 시작했지만 1에 넣은 것은 빼줄 거고 마지막에는 5까지 갔지만 5를 먼저 적어준다는 이 사실을 한번 유추적으로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이러한 결론을 또 하나 내어 주었네요. A랑 B가 같을 때는 0으로 정의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도 같이 생각을 해보자면 자, 여기에서도 소문자 fx의 부정적분, 대문자 fx가 있을 거고 그리고 a에서 a까지의 정적분이니까 fa-fa가 되겠네. 그래서 부정적분 식이 어떻게 나타나더라도 이 값은 항상 0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할 때는 우리는 얘 구할 필요도 없어. 구할 필요도 없어. 바로 A에서 A까지의 정적분을 한다면 우리는 0으로 정의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면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이지합니다. 자, 3의 x제곱에 대한 부정적분 3x 제곱에 대한 부정적분은 x세제곱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가로를 친 다음에 1에서 2까지 정적분할 거야. 자, 그러면 2를 넣은 결과가 2의 세제곱이고 1에 넣은 결과가 1의 세제곱이니까 얘네들을 빼준다면 7이 나올 거야. 이지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하기 2번은 부정적분 구할 필요도 없어. 왜? 2에서 2까지니까 얘는 그냥 바로 0으로 정의한다고 했잖아. 아무것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 1번의 1, 2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1에서 3까지의 정적분을 해놨고 나타나져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4x 세제곱의 한 부정적분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부정적분이 x의 4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할 거야. 그러면 3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니까 답은 80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풀지 말고 여기에서 한 부정적분이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을 하면서 부정적분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막 적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100을 더하고 싶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풀더라도 답은 80이 나오고 논리적으로 맞는 풀이이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 적는 친구는 없겠죠.
자, 논리적인 표현은 맞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적는 것을 지양하면서 예쁘게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마 이렇게 적는 친구 없겠지. 맞지,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는 정적분을 할 때는 부정적분, 이 함수, 이 식에 가장 간단한 부정적분 하나를 구해서 계산을 할 건데, 가장 간단한 부정적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얘에 대한 부정적분 형태는 x의 4제곱 플러스 c 형태야. 그러면 이 c가 0인 경우가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적분을 할 때는 한 부정적분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보다 적분상수가 0일 때의 부정적분을 주로 이용하더라. 이것도 생각해 봄직한 얘기입니다. 아, 논술형 문항에 이렇게 적을까봐 무섭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적어도 돼. 하지만 그래, 말을 아낄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2번도 생각을 해볼 건데, 얘는 부정적분 구할 필요도 없어. 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정적분이잖아. 자, 얘네들이 같을 때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보다 바로 0으로 정의한다 라고 했었죠. 자, 예쁘게 이렇게 작성을 한다면 우리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여기가 작은 수고 여기가 큰 수일 때 1에서 5까지의 정적분을 구했는데 얘네 둘이 혹시나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5에서 1까지의 fx의 정적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올바른 표현일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얘네는 잘 정의가 되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짠, 얘네 둘의 위치가 바뀐다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바꿀 수가 있더라. 자, 이것도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 얘네들을 쪼개어서 여기에 대한 값을 생각을 해볼 거고 여기에 값을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fb-fa가 나올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한 다음에 가로를 열고 fa-fb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 값을 다시 분배 법칙을 통해서 작성을 해보면 fb-fa가 나옴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1에서 5까지의 정적분을 구하시오. 이것도 맞는 말이고 5에서 1까지의 정적분을 구하시오. 이것도 맞는 말로 처리가 될 수 있고 그때 5에서 1까지의 정적분은 뭐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1에서 5까지의 정적분하고 같은 값을 가진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결론이 뭐다? 정적분은 A, B의 대소의 관계없이 그냥 예쁘게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고 뭐 저렇게 작성을 해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한 번에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자,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선생님하고 논리가 조금 다르긴 한데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한 게 약간 억지 같고 이게 더 정확한 것 같기는 합니다. 자, 114페이지. 오늘 문제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자면 선생님과 같이 풀어볼게요. 3x제곱의 한 부정적분 가장 쉬운 것은 x세제곱이죠. x세제곱을 넣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한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7로서 계산할 수가 있더라.
자, 이제 빠르게 문제를 풀어보고 오늘 수업은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4x 세제곱의 한 부정적분, 가장 쉬운 부정적분은 우리가 x 4제곱으로 적을 수가 있고 3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정적분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4제곱, 마이너스의 3의 4제곱이 되어서 우리는 답을 마이너스 80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얘를 저는 이거 헷갈려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4x 세제곱 dx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x의 5제곱이 될 거야. 한 부정적분을 적어주고 1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정적분이니까 여기도 1에서 마이너스 1을 적어주고 마이너스 2는 5제곱이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1은 5제곱이고 마이너스 2의 5제곱은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32에서 1을 뺀 마이너스 34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제 적분을 정확하게, 정적분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도대체 쌤이 그냥 미분의 역과적,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계속 했는데 정말 어떤 관계가 있을지 다음 시간에는 미분과 적분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